한 번에 끝날라 했는데 원테이크로 물 마시다가 일시정지하고 혼자서 몇 번 떠들어가지고 녹한 게 날아갔네요. 예. 자, 15번. 이거 얼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다시 올게요. 예, 알겠죠? 아, 3번, 4번도 안 했군요. 예, 3번 볼게요. 공격력 행사 또는 기본권 침해받은 자가 개인이 청구하는 게 헌법소. 예, 내가 침해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재판을 받다가 이상하대요. 이상해가지고 또 이제 법률 기관이 그 당사자 법원이 야 헌법재판소 이거 이상한데? 너가 좀 대신 봐줘. 또 검사나 당사자가 피고인이 이제 법률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예, 알겠죠? 3번, 4번 맞는 말이죠. 넘어갈게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피성년 후견인이 자, 잘 봐요. 이거 일단 1번이 틀렸고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언제나 무효고요. 대리 동의가 안 돼요. 왜냐? 일단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식물인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식물인간의 법정 대리인 이 행위를 인정해야 되나요?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데? 안 되죠. 예,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아닌데? 만약에 재산권이 100억짜리 집이 식물인간한테 있는데, 자녀나 자식들이 돈 필요하면은 급하면 써야 되는 거 아니니? 그건 맞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성년 후견인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법률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소유권을 가져와서 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아니고요. 1번은 틀렸고, 이제, 나머지는 쉽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자, 속임수로서 자기 능력자로 믿게 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언제나 무효. 왜냐? 사기쳤으니까 무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요. 일단 취소할 수 죄송합니다. 네, 취소할 수 없다가 맞죠. 왜냐? 무효, 그 행위를 취소하면은 무효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유효. 예, 유효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제가, 제한능력자인데, 풀을 산 거예요. 사고 나서 자기가 풀을 마음껏 쓰고 나 제한능력자 동의 안 받았으니까 너 마음대로 써. 나 원래 이럴 의사가 있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이게 안 된다고요. 판 사람 손해보니까 이거 유효한 거래가 돼야 된다고요. 자,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제 동의에 의해서 법률 행위가 가능하다. 알겠죠? 17번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자 보증채무에서 주채무 부증채무 나오죠. 제가 1000만원 빌렸고 보증인이 제 대신 갚아준대요. 제가 안 갚으면 그럼 제가 다 갚았어요. 주채무가 소멸하죠? 그럼 보증채무도 소멸해야겠죠.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이행 안 될 때 비로소 이행됩니다. 맞는 말이죠. 제가 돈을 안 갚아야지 그 사람이 갚을 의무가 생기니까.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그러니까 제 보증인이 저 대신 돈을 갚았대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야 이상남아 너 때문에 내가 1000만원 냈으니까 너가 1000만원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 4번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했대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으니까 4번 맞죠. 예. 보증인이 그러니까 제가 돈을 잘 갚고 나가고 있는데 아니면 제 갚을 날이 3월이에요. 3월인데 갑자기 2월에 채무자가 야 3월에 제가 안 갚을 것 같으니까 보증인아 너가 갚어. 이거 안 된다고요. 알겠죠? 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시설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시설주라 하죠. 맞는 말이고요. 계약상 채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보수는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에 없으면은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또 이게 비싼 거 뭐 있어요? 민법에 없으면 관습, 관습에 없으면 관습법, 또 상법에 없으면 상관습법에 없으면은 민법에 의한다. 경비업무 도급인이 파산하면은 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해지하고 경비업무 도급인에게 손해배상. 자,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왜 파산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채권을 청산하는 걸 파산이라 하거든요. 알겠죠? 다시 채권을 청산하는 걸 파산. 그럼 도급 계약으로 인해서 맺어진 채무와 채권 관계가 사라진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물론 사회적 이치가 안 맞죠.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산 자체가 뭐냐? 빚잔치 한 거라고, 빚잔치.
파산했으니까 그 사람 가진 거를 채권자들끼리 나눠 가지는 걸 파산이라 하거든요.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없다. 채권 나눌 게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경비업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건 불법행위냐를 묻는 문제겠죠. 그래서 부주의로 경비 대상 고의 또는 과실이니까 이것은 파손해야겠죠. 채무불이행 책임. 지켜야 되는 걸 부쉈으니까. 시설이 파손됐으니까. 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실로 제3자에게 부상을 입혔대. 부상.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을 입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채무불이행 발생하죠. 또 근무 태만으로 도난 사고가 발생했대요. 그것도 채무로 불이행한 거죠. 도난 사고를 자기가 일으킨 건 아니니까. 자기 의무를 안 한 거니까 채무를 불이행한 거죠. 그 직무를 불이행한 거니까 경비원이. 경비업자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경비원이 이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했대요. 이러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해야겠죠. 알겠죠? 불법행위 책임. 범죄니까. 이건 범죄잖아요. 범죄. 물론 실질적으로 비밀 침해를 했더라면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거 구분 짓고 갈게요. 또 어려우니까 손해배상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자, 이게 제일 큰 원칙이거든요. 이게 제일 크다. 근데 왜 크냐?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OR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손해배상 책임을 이걸 묻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이걸 물을 수 없다고요.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 헷갈리는 파트 훅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20번.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인근의 상가 건물에 화재가 난 걸 보고 달려왔대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경비업무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할 법적 의무는 없죠. 경비원이 상가 건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 맞죠. 불 났다고 해서 당장 오줌으로도 끌 수 있는 불을 가령 물 1톤으로 꺼버린다. 그럼 수해 발생하죠. 안 되죠, 이런 거. 상가 건물주의 이익에 반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과실이 없으면. 과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화재를 하다가 과실이 있으면은 배상 책임이 있는데 과실이 없대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공익을 위해서 불을 껐대요. 이익을 반하지만. 이런 거는 봐줘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또 공익 말고도 이제 건물 임차인,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건물에 있는 점유권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했으면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경비업체 갑과 상가 건물주 을이 경비계약 체결했는데 A가 오토바이 타고 순찰하다가 넘어져가지고 B가 다쳤대요. 그럼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해죄가 발생했죠. 상해죄가 발생. 또 채무불이행이죠.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혔으니까. 또 불법행위 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도 해야 한다. 가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고요. 구문지어 볼게요. A는 경비원 A가 을에게 건물주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아니죠. 1번 틀렸죠. 벌써부터. 왜냐? 얘는 이게 부주의로 행인 경비원 A가 피해를 준 거는 이거밖에 없죠. 건물 하단이 훼손되었대요. 잘 봐요. 건물 하단 훼손에 대한 책임이죠. 책임이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괴죄죠. 손괴죄. 근데 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손괴죄가 안 된다고요. 또 헷갈리지 마세요. 손괴죄는 형법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할 뿐이지 손해배상은 해야 돼요. 근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지 경비원이라서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민간인데 민간인으로서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지만 채무불이행은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1번은 채무불이행한 사람 누구예요? 갑이죠, 갑. 이 사람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죠. B는 갑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어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갑에게 가능하죠. B는 A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맞죠? A가 상해체를 입혔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갑은 A의 하단의 훼손에 대한 손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이 개념 자체를 형법도 알아야 되고 또 형법의 고의도 잘 구분하셔야 되고 가위 고손인책이라 해서 또 가의 범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가위 고손인책이라 해서 위법성 또 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위 고의성 손해 인과관계 책임 뭐 이렇게 묻는 게 있는데 민법상에 의해서는 또 형법상에서는 고의책이라 하죠. 예, 맞나요? 아 구의책 구성요건 뭐 해서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예, 이런 거 법학개론 겉핥기나 기본서에서 해야 될 내용은 넘어갈게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물건을 배달하러 온 택배 기사를 착각했대요. 그러면 헷갈린 거니까 오상방위. 우연방위는 우연히 막은 거. 정당방위는 나한테 주먹이 날라오네? 이거 나한테 불이익이니까 부정이니까 너도 한 대 맞아. 정당방위죠. 과잉방위는 내가 주먹 한 대 맞았는데 10대 친 거. 안 되죠. 재산에 대한 죄. 이거 뇌물죄는 그거 국익에 관한 죄거든요. 국익에 관한 죄.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잠시만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뇌물 받는 걸 뇌물죄라 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죄가 아니라 국익에 관한 거고요. 기역을 다 빼면은 띵띵 하면은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리을 밈 하면 니은 배인죄는 맞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가지는 자가 재산 또는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배신 때린 걸 배임죄라고 하고요. 손괴죄 또 신용훼손죄 장물죄 이렇게 있네요. 장물죄도 포함이 되네요. 그럼 디귿과 리을 이냐인데 제3에 가는 거잖아요. 이거 신용훼손죄는 이게 명예에 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해볼게요. 잠시만요. 3번 맞나요? 네, 3번 맞네요. 네. 그래서 신용훼손죄는 명예훼손죄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24번.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법의 적용 및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법입니다. X. 공판 절차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도 구정하고 있죠. 2번 맞습니다. 순수한 직권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주의고요. 형식적 진실 발견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입니다. X. 넘어갈게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연료가 있어서 그 법관을 배제한대요. 배제면은 뭐겠어요. 배제 들어가면 제척으로 가자 했죠. 예. 배제니까 제척. 25번은 1번이고요. 기피는 피고인이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 같은데 빼주세요 하는 거고, 회피는 내가 피하는 거. 법관이 스스로 피하는 거를 회피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임의수사니까 일단 수색은 영장이 필요하니까 이를 들어가면 안 되겠죠. 빼고요. 여기서 검증, 피의자 신문, 사실조회가 있는데 여기서 피의자 신문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답은 26번에는 다시 이 검증도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 한번 풀고 올게요. 이거 애매해가지고 일단 리을이 확실히 아니고 사실조회랑 신문, 검증 이 세 가지는 좀 임의수사 같은데 답은 하나죠. D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2번 아닌 3번입니다. 2번 아닌 3번 고르시면 되고요. 일단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풀어드릴게요. 형사상 유죄의 확정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또 판결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함을 시정하는 구제 절차래요. 구제 절차. 예, 그러면은 재심 아니면은 비상상고겠죠. 재심. 답은 2번입니다. 2번.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걸 말하고요. 이제 법률에 이상이 있거나 이제 재판 확정 판결이 아니라 법률에 이상이 있거나 그거를 검찰이 하는 거를 비상상고로 하는 거거든요. 예. 좀 어렵죠, 설명이. 자, 다시 가볼게요.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 대해서 법률에 위반이 있는 거예요. 법률에 위반. 알겠죠? 근데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대요. 재심. 그러니까 수사 절차나 이런 중에서 발견하지 못한 증거나 이런 게 또 나왔대요. 그럴 때는 재심을 해야 한다. 알겠죠?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또 오해하고 가실 게 우리 확사 공판인가? 재발 고의 절반에서 공소기각 판결하는 거 있죠. 판결. 그거는 뭐예요? 아직 재판 중일 때 중요한 증거가 나온 경우에는 이제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소기각, 판결. 이거는 재판이 끝났는데 유죄 확정 났는데 증거가 새로 나온 거예요. 중요한 게. 그러면 재심을 하는 거고 법률에 위반이 있으면 비상상고를 어디서 한다? 검찰총장이 하는 거. 연소 판결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거는 확사 공패하면 쉽죠. 확사 공패. 그러면은 확사 공패니까 1번이네요. 1번. 그리고 29번 가볼게요. 상사에 관한 법규번의 적용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답은 답은 이거죠. 예, 4번이죠. 4번. 이거 왜 어떻게 했는지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법 규범 적용 순서와 법의 크기가 다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잘 봐요. 헌법이 커요? 법률이 커요? 법률이 크죠. 그러면 헌법이 커요? 민법이 커요? 헌법이 크죠? 그 법의 구속력 자체가 다른데 이렇게 보면 좀 애매하죠. 그럼 다시 가볼게요. 형법이 커요? 군형법이 커요? 군형법이 더 크죠. 왜냐하면은 형법은 형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또 군인에 관해서만 되는 거고 대신 법 적용할 때 있어서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대요. 그러면은 형법이 먼저 적용돼요? 군형법이 먼저 적용돼요?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고 형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사자치법이 뭐냐? 회사들 간의 법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사에 관해서는 임의성이 강하기 때문에 회사들 간의 계약이나 이런 법률을 먼저 중요시 여겨주고 또 상사 특별법이 있으면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상법을 하고 상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상관습법 그리고 상관습법이 없네? 그럼 민법에 의하지. 민법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또 여기에서 만약에 민법보다 뭐 이 사항에 대해서 민법 특별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순서로. 예, 그래서 얘가 1순위 목소리도 안 나오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답은 4번이고요. 이거 틀려라고 되는 문제죠. 외워야 되는 문제인데 성현양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기본서에 써놨거든요. 성현양 발냄새 나요 뭐 이렇게 써놨나 뭐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주소는 없어요.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어려운데 이거는 외우면 금방 눈에 들어와요.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자본금은 특정 시점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1번이 틀렸네요. 예. 현재 가치가 아니라 재산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자본금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무액면 재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물 가지고 있잖아요. 회사가. 그러면 그것도 자본으로 본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무액면 주식에 발행 허용이 되면서 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1주당 100원 이상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그죠. 제노신에서 이제 출자 의무만 있다. 주권 발행 이후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 및 처분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상법상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 인보험만 골라내면 되죠. 여기서 인보험이 상해보험, 생명보험은 인보험입니다. 인보험. 그렇기 때문에 1, 2, 3, 4 이 4개가 맞겠죠. 네, 답은 4번입니다. 4번. 이거 쓸 필요는 없죠. 풀어왔으니까.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말한다. 맞죠? 평균임금은 3개월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되죠. 근로계약할 때 맞는 말이죠. 해고, 예고 수당, 법정 수당 등 평균임금의 최고한도 보장이 아닙니다. 최저한도 보장이 기초가 되겠죠. X. 3번이 틀렸고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 성질, 통상임금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죠? 주관적이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인 성질이 통상임금의 요건, 법에 있는 요건을 충족해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고 있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이거 사업주의 지배관리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1번 맞고요. 이것도 맞죠. 3번 결함이나 관리설로 일어났대요. 이것도 맞죠.
지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4번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더래요. 그럼 4번이 맞겠죠. 그래서 4번이고요. 사회보험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면은 이제 의료구별법이나 국민기초생활기준법은 조세로만 이루어져 있죠. 따로 우리 보험료를 안 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조세 플러스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죠. 얘는 그냥 조세만 돼 있다. 4번이 틀렸고요.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다시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사회가 보장해야 되는 법 맞죠? 그리고 국민기초는 헌법에 나와 있죠? 예, 헌법에 국민기초 생활을 보장해라고. 그래서 거기에 기초한 법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국민연금법상의 국민연금의 특성. 일단 사회보험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많고요. 단일한 연금이 맞아요. 네. 연금이라고 이름이 따로 써 있으니까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이게 또 뭐 국민연금 A, B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죠. 또 전부 적립 방식이 아니라 매월 적립 방식이라고 해서 4번이 틀렸습니다. 야,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그러게요. 저도 이런 건 안 알았으면 좋겠는데. 틀리라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좀 맞추라고 내는 문제의 개념은 아니죠. 그냥 용어를 아니, 매월 적립 방식과 전부 적립 방식에 대한 용어를 아니 이런 걸 묻고 싶었던 의도 같은데 좀 애매한 문제죠.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년 자문기관은 합의제이며 그 구성원은 공무원으로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민간인도 돼요. X. 보좌기관은 행정조직의 내부기관으로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X죠. X. 예. 맞는 말이죠. O. 죄송합니다. X. 틀렸어요. 예.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맞죠? 이게 맞고요. 국무조정실, 국부, 차관보, 실장, 국장 등은 보좌기관이고요. 예, 보조기관은 그냥 업무를 보조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고 보좌기관은 이러한 사람들이 중심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기관에서 좀 더 일을 열심히 한 사람, 더 중요한 구성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좌기관이라 합니다. 얘네는 차관보, 실장, 국장으로 돼 있는 반면 얘는 보조기관은 차차실이라고 해서 차관, 차장, 예, 또 차차실인데 실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죄송합니다. 실무관이라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차차실. 예. 또 38번 가보면은 행정법상 행정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오죠. 이거는 행정청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법무부 장관이 애기에게 기하를 허가했대요. 그런데 선거위원장이 기하 허가가 무효가 아니라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권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자가 있는 기하였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허가를 했으니까 네가 한 거에 대해서 행정행위가 이걸 가지기 때문에 선거권을 거부할 수 없어 내가 라고 하네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1번 아니면은 공정력 아니면 4번인데 공정력과 구성요건 중 화력을 구분해야 되는데 공정력은 당사자 그러니까 민간인이 나와요. 민간인이 청구한 행위에 의해서 뭐 잘못됐는데 이거를 이어가니 많이 이런 거고요. 행정기관끼리 서로 문제를 따지는 거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니 없니 하는 거. 그래서 4번 맞고요. 경찰이 직접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하는 행위래요. 엄청 급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거는 급하니까 즉시강제 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직시란 말이 들으니까 직시강제. 답 2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17회 경비조사 15년 건가요? 이거 다 풀어봤고요.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 때는 이제 일단 5개 했으니까 반은 했죠. 계속 나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출 강의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은 그래도 영상 길이가 좀 짧죠? 계속 이러한 식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